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순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태극기가 남아있는 것은 여기 대한문 국보밖에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모두 다 탄핵 세트가 넘어갔습니다. 대한문마저 탄핵 세트한테 넘어가면 이제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곽성문 전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깊은 통찰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함성,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철야 밤을 새신 분도 계시고 어제 나오시고 오늘 또 나오신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대한문에 집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흉탄에 맞아 서가신 지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크고 작은 추모 집회가 정말 수백만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그리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박정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뭘까요? 저는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러한 구호 속에서 게으르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우리 국민을 깨우쳤습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혁명을 토대로 부국강병이라는 정책을 초제일관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혁명가던 61년 당시 유엔이 전 세계 통계를 내는 국가로 120개국 정도를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이 76달러, 우리 돈으로 85,000원 정도입니다. 120개 국가 중에서 꼴찌로 서너 번째 가장 불쌍하고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GDP 기준 11, 2위에 올라선 강국의 반도체 AI 산업 첨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자, 부국 강병, 그것이 저는 박정희의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 인흥고등학교 사상 강제주의 그 폭로에서 드러났죠. 교사들은 박정희를 무조건 독재자 친일파로 매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역사와 6.25 남침을 극복한 역사를 좀 지워버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참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좌파들의 지금 선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부 역시 이승만 박정희의 역사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지워낸 공백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그 만주에 있었다는 이른바 조작된 김일성 장군의 항일 운동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해일 조선,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 못쓰는 나라, 이렇게 모멸감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은, 나라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바로 문재인이를 끌어내려야 하는 첫 번째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로 만 2년 7개월째입니다. 자,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대통령, 모모 대통령 자식들처럼 수천억 뇌물을 받아 처먹었습니까? 김영삼이처럼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냈습니까? 한미일 관계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뻥 뚫리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옛날 성현들이 말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면 하늘은 그 사람에게 시련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국 동지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고 또 그 잣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 있고 왜 이렇게 그 박씨 집안에 가혹한 시련을 내리는 것입니까? 하늘이 무심하지 않습니까? 자,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저 좌파 여당에서 보수를 분열시키기 위한 공작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보수는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우파 농객들조차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면 정말 보수가 분열하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리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오늘 그 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0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대권으로 이렇게 초대하고 했던 그 당시에 저도 같이 하던 장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저도 그 척건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간단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상황이 되거나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그것은 첫째, 보수가 정권을 다시 창출해내야 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박근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특정인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편협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대통령에게, 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게 모든 것을 바치신 분입니다. 아마 필요하다면은 보수 통합을 호소할 것이고, 그러면 더 필요하다면은 탄핵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내가 안고 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제 몰락이 가까워오면서 보수가 통합돼야 된다, 보수에 무슨 구심점이 없다, 누가 이끌어갈 거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석방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확실하게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분위기를 구호두개, 현재 지금 가장 심각한 현안이 공수처 반대입니다. 자, 같이 해주십시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퇴진! 네, 감사합니다.